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42페이지 미술교육의 역사예요.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앞으로도 얘가 나올 겁니다. 얘가.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발달론 그렇게 나올 건데 큰 흐름을 먼저 잡아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사조 특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 사조의 목적,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그 사조의 학자 제시한 이론, 용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먼저 사조부터 정리해 봅시다. 쭉 요렇게 하는 거 우리가 기차를 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이렇게 기차를 타면 뭔가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재미있습니다. 시대 기차를 타보면 먼저 고대, 여기서 말하는 미술교육은 서양 미술교육을 말하는 겁니다. 서양 미술교육. 고대, 대체로 그리스, 고전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 고대에서 그리스, 고전, 이럴 때의 고대라고 그래요. 고대. 요때의 목적은 뭔가 교양인, 철학자, 정치가들의 교양. 한편 그 자기의 문화, 자기 민족의 문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교화적 기능. 글씨가 안 이쁘네. 추우니까 손이 막 곱아가지고 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교화적 기능. 으로서의 미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교양인 육성, 문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교화적 기능. 으로서의 미술을 가르치는 겁니다. 드로잉을 가르쳤어요. 드로잉. 방법은 드로잉이에요. 학자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요거 시험에 나와버렸네요. 작년에. 그 다음에 나올 사람이 이제 플로티누스네요. 여기에 주목하자. 어쨌든 고대. 그 다음에 미술 교육에선 뚝 뛰어서 중세로 갑니다. 중세는 그야말로 목적이 이 신앙을 이렇게 좀 보급시키기 위한 수단. 수단으로서의 목적이었고요. 방법은 수도원하고 또 다른 계층으로서의 길드라고 하는 계층이 생겨요. 조합이란 뜻이거든요. 조합.
좋아. 이 길드는 신앙 보급을 위해서 미술 가르쳤던 중세에서 새로운 계층으로 형성되긴 했는데, 길드 내에서는, 길드 안에서는 기량 전달, 기술, 목적으로 합니다. 방법은 도제교육. 도제교육이란 직접 교수법을 말합니다. 여기도 2020학년도, 그러니까 2019년에 출제가 됐어요. 요건 이미 출제가 됐고, 여기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으로 가면 르네상스가 됩니다. 여기를 직업인으로 본다면, 실용적인 것, 직업으로 본다면, 르네상스는 순수미술이 형성되면서 직업과 순수의 분리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공예와 순수미술의 분리가 46페이지 나오거든요. 우선 플로티누스로부터 형성된 신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이것이 중세에 영향을 미쳐서 중세 아우구스티스, 철학자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르네상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공예와 순수가 분리되기 시작해요. 공예는 이미 길드가 하고 있고요. 그렇다니까 길드 공예하고 다른 순수 천재들의 모임, 천재 화가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그 옐로라고 하는 이들하고는 다르게 돼야 되니까, 돈 있는 귀족이 아마추어 개념으로 그 천재들과 끼어서 배우게 되거든요. 아마추어 교육이 형성이 돼요. 여기는 전문가, 아마추어 교육.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는 미술계의 목적이, 하나는 공예 중심의 목적, 하나는 순수, 천재를 위한 목적으로 달라지죠. 그래서 이 천재를 위한 목적, 얘네들은 미술의 보편적인 지식 추구,
요게 목적이 됩니다. 이들의 목적. 자, 그러면 미술의 보편적인 지식추구라고 하는 이러한 특징이 도대체 왜 어떻게 형성됐느냐? 신플라톤주의 영향이에요. 신플라톤주의는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됐던 플로티누스부터 시작됐던 요겁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면 플로티누스가 제창을 한 거고요.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제자예요. 그럼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원론을 제시하죠. 이데아계와 현상계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이원론을 제시합니다. 플라톤은요. 진실은 이데아에게 있고 이데아의 그림자가 현상계다 이거죠. 이원론이에요. 얼마면 되니? 이원. 이원입니다. 그런데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원론을 다르게 일원론으로 가면서 유출설을 제시합니다. 유출. 어디서부터 나왔다. 유출. 세계의 가장 중요한 사람 일자. 일자. 유일한. 일자. 일자에게로부터 빛.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의 매개체로 정신이나 정신. 정신으로부터 또 영혼. 영혼으로부터 자연. 물질. 요 아래는 암흑의 세계. 모든 것은 일자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유출된 것이다. 반대로 하위 계열은 상위 계열을 닮으려 한다. 이렇게. 이 사고가 중세의 기독교 신앙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은 신을 닮으려고 한다. 이런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는 여기에 따르면 예술가가 눈에 보이는 거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것을 이 대상은 일자로부터 받은 영감, 일자로부터 전수받은 특이한 사고에서 그리기 때문에 우월하다 이거예요. 공예가가 아니고 순수 예술가가 그린 대상은 일자로부터 받은 영감이라는 거지. 와. 그러니까, 이 예술가들이 그린 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비판적인 지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르네상스 정신이거든요. 자, 미술 교육으로 돌아가서, 공예는 길드의 직접 교수법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순수 예술 아마추어 교육이 필요하고
아마추어 귀족들이 천재들과 끼어서 공부하는 거. 그러려니까 미술 보편적인 지식을 가르치자는 거지. 왜 그러냐면 예술가들은 일자로부터 받은 영혼의 어떤 그 정신의 일자로부터 받은 어떤 그 영감으로 그리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같이 따라 그리게 하려면 미술 보편적인 지식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려면 이것을 가르치는 무엇이 필요하다? 아카데미가 필요하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 16세기 아카데미가 형성이 돼요. 여기입니다. 제가 왜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얘네가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나오면 얘네들이 시험에 나와요. 이런 애들이. 우리 책으로 이따 또 한번 쭉 볼 거니까 일단 큰 흐름을 먼저 잡아 놓으세요. 자, 기차를 타고 쭉 가봅시다. 르네상스 다음이 17세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프랑스 예술원이 생겨요. (1648년에) 생깁니다. 이 예술원의 설립 목적 나오죠. 목적. 산업사에 필요한 디자이너 배출. 산업사에 필요한 디자이너 배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것 인체 묘사. 일단 큰 덩어리로 이해합시다. 큰 덩어리로. 18세기로 가게 되면 18세기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1701년부터 1800년대가 되죠. 요 시절에 뭐가 생겨요? 산업혁명이 생겨요. 따라서 산업혁명에 필요한 물건을 양산할 때 그냥 만들 수 없고 도면을 보고 만들잖아요. 도면을 그려야, 잘 그려야 기능공들이 도면 보고 만들지. 저기 있잖아, 컵 좀 이쁘게 좀 만들어줘. 여기서 막 저씨만 여기서 야 이게 뭐야 아무튼 개판. 그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뭘 보여주고 만들어? 그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몰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자 이대로 좀 만들어줘. 그러면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만들잖아요. 그쵸? 그 도면을 잘 그려야 되네. 그래서 요 시절에 경제적인 이유, 그 다음에 노동자, 그 다음에 기능공, 양성을 하려고 드로잉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이 드로잉 교육을 어떻게? 훈련 중심으로. 이렇게 시켜요. (19세기) 1801년부터 1900년대네요. 요 시기에 이렇게 요거를
요 시기에 세계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 첫 번째 변화가 산업화가 더 발달해요. 산업혁명이 더 발달하는 거죠. 두 번째, 계몽주의 사상으로 현실 개념이 달라져요. 이성적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합리적입니다. 세 번째, 낭만주의가 득세해요. 낭만주의는 인간 존엄, 개성, 자유 이런 걸 강조하거든요. 인간, 개성, 존엄. 자유를 강조해요. 자, 보세요. 산업혁명 혹은 저기 길드. 이리 와, 이대로 해. 저 싫은데요? 싫으면 짜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서는 나 인간적으로 대해줘. 나도 그렇게 그리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림 미술교육 방법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낭만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네 번째, 미술 소비자 계층이 새롭게 형성돼요. 미술 소비자. 새로운 소비자 등장. 결국 이들 때문에 미술은 곧 상품이 된다. 이러한 세계가 18세기와 19세기 사이에 형성되는 세계적 사유, 사고, 변화 양상이에요. 따라서 미술도 바뀌고 미술 교육도 바뀌겠죠. 어쨌든 시험에 작년에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얘도 나왔어요. 얘 나왔어요. 어머, 르네상스만 안 나왔네. 그쵸? 저기 이어서 19세기 요때 장식 공예학교가 생기죠. 보통 이때가 나라별로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공교육이라고 하는 미술교육에서, 아니죠. 공교육에서 미술교육을 가르치게 되고 담당하게 되는 것이 형성이 돼요. 이게 이제 19세기부터. 이때 이제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 디자이너, 육성, 제도공 육성, 숙달된, 숙련된
제도 육성. 그 다음에 교양, 아마추어 교양, 여성 교양 교육. 이런 것이 목적이 되고요. 방법은 드로잉 교육이에요. 드로잉 교육인데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머, 이 차이 요런 걸로 시험에 나온다. 요런 걸로 시험에 나와요. 요번에 시험에 나온 것이 여기 공교육에서 시켰던 드로잉. 공교육에서 드로잉을 교육을 했는데 그 드로잉 교육의 필요성이 뭐냐? 요게 시험에 나왔죠. 그렇다면 이제 요거 나올 차례입니다. 학자별 차이. 요거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 여기 이제 20세기. 요게 1901년부터 200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20세기는 20세기 초, 중후로 가셔야 됩니다. 초 같은 경우는 진보주의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주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간단히 말하면 창의성 신장이에요. 목적이 확 바뀌었죠. 여태까지는 산업 디자이너 뭐 막 이렇게 가다가 목적이 확 바뀌었어요. 방법은 진보주의 영향 때문에 자유표현. 확 바뀌었어요. 재건주의를 목적으로 보자면 재건주의는 사회학습의 일환으로 공동의 목표, 공동체 목표에 도달하는 수단. 그런 거예요. 일상생활의 문제를 푸는 거. 방법은 한 4가지가 나옵니다. 주제 중심 학습, 통합 학습, 일상용품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책에 나옵니다, 일단. 이거 중. 계속 창의성주의. 똑같아요. 창의성 그대로. 목적 똑같고 자유표현 똑같아요. 그러다가 후반이 1963년, 1984년, 뭐 요때를 말합니다. 요때 이해 중심이 도입이 돼요. 학문 중심이라고 하죠. 따라서
목적이 바뀌죠. 목적은 미술의 향유자. 방법. 학문의 기초. 네 가지 영역. 미술사, 미학, 비평, 제작. 이따 책에 나와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90년대 컴퓨터가 도입이 되고 세계가 급속도로 전자매체, 디지털 매체로 전환이 되죠. 이때를 우리가 20세기 말 21세기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문제점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네오 DBA라고 하는 여기가 이제 84년이 DBA가 교육과정, 학문주 교육과정의 명칭 DBA 형성이 되고 새롭게 시작되면서 여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 다문화도 들어오고 시각문화, 이걸 VCAE라고 그래요.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융합교육, 그 다음에 사회참여, 또 뭐 포스트 모던, 미술교육, 이런 흐름들이 생겨요. 얘네들의 각각의 목적은 다르죠. 목적은 다르죠. 목적은 달라요. 목적은 달라요. 목적은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이런 것이 미술교육의 역사의 큰 틀에서 보자면 하나의 시각이에요. 자, 요거를 확 줄여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고대, 중세, 르네상스 따로 놓고 보시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놓고 보고 여기 이제 20세기 초중 20세기 후, 그래서 여기가 이제 1980년, 60년, 80년, 이렇게, 여기가, 1940년, 이렇게요. 1900에서. 이렇게 본다면, 대체로 얘네들을 표현 기능 중심이라고 그래요. 표현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야.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방법은 따라서 방법은 반복, 훈련, 연습이야. 얘네들을 창의성
중심 미술교육이라고 그래. 창의성을 하려면 방법은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유 표현이에요. 애들 내버려 두는 거. 여기 애들을 학문 중심, 이해 중심. 미술 교육이라고 그러고, 얘네들 방법은 학과 지향.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이해를 강조하고 감상을 시키자. 그러려면 학문적으로 접근하자 이거죠. 그랬는데 여기 이제 1990년대 이후가 되겠죠. 시각문화미술교육. 여기 있는 요거 얘네들 요거 1, 2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시각문화미술교육 목적 시각적 역량 강화. 너의 역량을 강화시켜 줄게. 너가 시각적인 물건을 바라볼 때에 생각나는 것 그거 너 마음대로 해. 권한을 부여해 줄게. 권한 부여. 방법, 이미지 제작, 비평을 함께 하자. 비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평을 같이 하자. 다문화, 목적, 문화 정체성이죠. 방법, 다양한 문화학습, 그 다음에 미술교육의 영역의 확장. 이해중심은 순수 미술만 국한했어요. 여기 다문화는 실용, 광고 등등등 다양하게 문화적 맥락에 기초해서 공부하는 거. 사회 참여, 목적, 그야말로 사회 공동체의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거죠. 방법, 다양한 프로젝트, 토익, 뭐 이런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입니다. 얘네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보시고요. 포스트 보던. 요걸 하나로 묶어서 보시고, 요걸 하나로 묶어서 보시고, 또, 요거를 또 하나로 묶어서 보시고. 파란색을 쓴 것은 비슷한 성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자, 시험에 나온 애들 털어볼까요? 요거 털어요. 요거 터는데 하나 남은 거 플로티누스. 그렇죠? 길드 털고 요거 중요하다. 그렇죠?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죠? 학자별 중요하다. 요거 계속 시험에 나왔고 요거 시험에 이제 나왔고 근데 여기도 학자별. 요거 시험에 최근에 안 나왔죠? 요것도 공부하셔야 되겠고. 여기도 학자별.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쭉 전체적으로 보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을 통해서 조금씩 쪼개서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큰 흐름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큰 흐름 파악하고 세밀하게 접근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직강생이 있다면 이해가 안 됐으면 그때 다시 설명할 텐데 아무도 없어. 몰라. 이런 코로나 그냥. 콜라 먹지 마. 콜라 먹어가지고 자꾸 코로나가 많아지. 이거 모르는지 아는지 알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나갈 테니까 복습하시다가 이거 참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꼭 카페 이론 묻고 답하기 검색하셔서 거기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없으면 또다시 질문하세요. 지금 조교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일일이 다 달고 또 여러분들하고 줌하고 또 페이스톡하고 수업 준비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빡세요. 그러니까 저를 좀 봐주시고 좀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스스로 좀 해결하시면서 하면 저를 도와주시는 셈이 되고 결국 저에게 시간 여유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알찬 수업 연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초수라서 그 마음 알고 이해가 되는데 그냥 사소한 거 그냥 금방 찾아보면 되는 거는 저한테 그걸로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여러분들 좀 찾아보세요. 연구도 좀 하시고 이론 묻고 답하기 좀 보시고 책도 좀 보고 그걸 고민도 좀 해보고 그러고 이제 질문하면 더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그냥 막바로 그냥 무조건 질문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조교 선생님이 있다면 아주 쉬운 질문은 바로 댓글을 달아줄 수 있는데 그러면 저한테 시간 세이브가 되죠.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는 셈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궁금한 건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 미술교육 역사 시험이 제일 잘 나옵니다. 큰 흐름 잡으셨어요? 큰 흐름. 고대, 중세, 르네상스, 17, 18세기 요때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산업혁명 때문에 드로잉 교육의 어떤 목적이 산업 디자이너 육성에 있었다. 산업 디자이너 육성. 물론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르지만 산업 디자이너 육성에 있었다. 그러다가 진보주의가 들어오면서 아동중심적 사고, 그래서 창의적인 것 성장을 시키자 미술을 수단으로 써가지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창의성이 형성되려면 막 풀어줘야 된다. 자유롭게 해라. 자유표현. 그랬더니 애들이 띨빵해졌어. 뭔가 너무 멋대로 키워가지고. 안 되겠다. 이해를 좀 시키자. 그래서 미술의 이론으로 접근하자. 이론. 그리고 감상도 시키자. 근데 감상은 순수 미술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또 세월이 바뀌어서 시각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더라. 세상에 널려있는 시각 이미지들은 저마다 숨은 의미와 의도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쏠랑쏠랑 흔들흔들 거기 껴들어가면 안 되겠다. 학생에게 학생 개별적인 역량을 강화시키자. 그러면 이미지를 보더라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려니까 제작하는 경험도 시키고 그걸 또 비평하는 능력도 키우자. 학자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한편 다문화가 필요하다. 이제 세상은 글로벌 시대 다문화. 그러니까 자기 문화의 우수성, 당연히 타인 문화에 대한 우수성도 존중. 그러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미술 교육의 영역을 넓히자. 여태까지는 순수 미술만 했는데 회화 중심. 그러지 말고 다양한 미술을 가르치자. 다양한 미술. 디자인도 미술이다. 광고도 미술이다. 가르치자. 그 문화에 섞여서. 사회적인 문제가 형성됐다. 그러려면 사회적인 문제는 공동체 문제이니까 뭔가 프로젝트도 하고 토의도 하고 사회 참여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렇게 가자 이런 추세들이에요. 전체적으로 아시겠죠? 하나씩 들여다봅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